226페이지의 수행 6번부터 봅시다. 자, 수행 6번.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책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파란색이고 공급받는 자가 우리 회사면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거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에 자, 이번엔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거면 접대 관련이다라는 걸 알겠죠? 우리 거래처 나오면 접대 생각이 들잖아. 그럼 우리는 불공제 사유에 여기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여기에 걸렸기 때문에 과세유형이 54번 불공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3일이고 액자를 총 35만원치 황태자 펜시한테 샀네요. 자기가 수표 준 거는 우리가 발행한 수표 아니면 현금이었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서 날짜 9월 23일. 자, 54번이라고 쓰면 바로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라고 뜰 거예요. 54번이라고 선택하면 불공제 사유 선택하기 떴죠. 그럼 여기에서 9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선택하고, 자, 다른 것도 많이 적혀 있죠. 총 12개인가 적혀 있는데 이 중에 제가 5개만 일단 숙지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5가지만. 자, 그럼 접대 관련 매입세액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산 거는 액자 14개 25,000원이고 거래처는 황태자 펜시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뭐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상품 산 게 아니고 이번엔 접대비가 나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계정 과목을 접대비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가 나간 거니까.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38만 5천원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액자는 35만원짜리였고 부가가치세가 3만 5천원인데 이게 공제가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돈까지 그냥 써버린 게 되겠죠. 그냥 38만 5천원 주고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하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우리는 지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를 취득하면 취득 원가에 포함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 돈 들어갔는데 나한테 들어올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다음 이제 수행 7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자, 세금계산서 파란색 세금계산서인데 승용차를 샀어요. 근데 자동차가 1000cc 이하는 경차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대상이 아닌데 지금 얘는 2998cc죠. 그럼 1000cc 초과라서 불공제 사유에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자, 그럼 우린 그래도 자동차 산 거는 회계상으로는 그냥 차량 운반구인 거고,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을 했죠. 그럼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잖아. 그러면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자, 이번에 분계를 해보면
지금 부가가치세가 250만 원인데 얘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자동차를 2,75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그죠? 우리 부가세 주고 그걸로 끝나버리잖아. 그래서 자 이걸 사면 또 고정자산 등록을 할 건데 그래서 이번엔 취득금액이 2,750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비품은 부가가치세가 돌려받으니까 비품 가격만 했는데 얘는 부가가치세 못 돌려받으니까 그 가격까지 다 산 거죠. 그럼 그 돈까지 같이 감가상각하면서 없애야 되니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 쓰면 자, 먼저 날짜 9월 25일 날 자,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라서 세무계산서 받은 거 54번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는 3번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는 빠졌네요 글자가 그죠? 자 그럼 자동차가 그랜저고 금액은 2,500만 원이고 그럼 거래처는 믿음 자동차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이다. 이번에 혼합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자 이번에 불공제니까 부가세 대급금 아니고 그냥 2,750으로 한 번에 합쳐져 있어요. 그럼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자동차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계정 과목 바꿔주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다 2,7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앞에 여기 컴퓨터 샀던 게 15일 분기였는데 컴퓨터 샀던 게 15일 분기인데 그때 제가 비품이라 적혀있는 이 금액이 고정자산 등록에 쓴다라고 했죠. 이때 12만원 돌려받으니까 이것만 쓴 거고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의 분기한 금액이 2,750이죠.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2,750 이 계정 과목에 쓴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가 고정자산 등록인데 이번에도 업무용 승용차로 쓸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로 쓸 거예요. 그래서 아래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들어와 있죠. 자 그럼 먼저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자 고정자산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로 선택하시고 위에 건 우리 옛날에 처음 할 때 하나 입력했던 게 있는 거고 자 이번엔 문제에 보면 2002번 승용 7466 자, 취득은 오늘 2020년 9월 25일 날 신규 취득에 2,750만 원이라고 써주고 업무용 승용차는 상각 방법 내용 연수 따질 필요 없이 얘는 그냥 업무용 승용차에 바로 체크가 안 들어가 왜? 자 정해법 5년이라고 할게요. 왜 업무용 승용차 칸이 안 열렸지? 자 그럼 800번대로 자 이렇게 먼저 쓸게요. 이젠 또 열렸네. 여러분 열려 있었어요? 제가 뭐 잘못했었나 봐. 그럼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면 정해법에 5년 될 거예요. 자동으로. 자 얘는 업무용 승용차니까 업무용 승용차로 체크해 놓으시고 자, 경비도 800번대 다 맞고 자 다음 전체 메뉴로 가서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여기에 좌측에 메뉴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아래 이제 수행 9번 보는 거예요. 문제 102번 25호에 7466 그랜저고 회사차고 고정자산 코드는
F2번 누르면 방금 등록했던 승용 7466. 기초주행거리는 5년이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기간은 2020년 9월 25일, 2021년 9월 25일이다. 이렇게 써주면 227페이지에 승용차 구입에 관련된 거를 전부 다 입력이 끝났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10번 상품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하고 시티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럼 지금 우리 카드인데 카드 거래면 항상 확인할 게 자,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보가 없으면 거래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그것도 잘 안 보이면 물건이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 우리 마우스 면세품에서 본 적 있나요? 우리 어제 면세 항목 이야기했죠. 거기서 본 적 없으면 전부 다 과세품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과세품 사고 카드로 했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57번 카드 과세가 되고, 자, 거래 날짜는 9월 30일이고 카드는 시티카드 사고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거래처 상대방은 현웅컴날이에요. 여기서 산 거예요. 카드 전표 발행해 준 것이 현웅컴나라니까 거래처가 현웅컴나라야 되겠죠. 자, 그럼 날짜 9월 30일 날 57번 카드 과세 57번이라고 하면 카드사 물어보고 카드사는 시티카드. 우리가 산 건 마우스를 샀고, 자, 이번에 금액을 66만원이다 라고 해서 치면 66만원 치면 60만원에 6만원으로 분리가 될 거고, 실수하면 60만원에 6만원이라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표 발행해 준 곳은 현웅컴나라고. 자, 이번에 카드 거래죠. 그럼 일단 4번 카드라고 치면 우리 문제에 맞춰서 계정 과목을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액 카드사 붙어 있으니까 잘했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상품 산 게 아니고 광고 홍보용으로 샀죠. 그럼 상품이 아니라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800번대에 광고 선전비로 처리해 주면 얘도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기본적인 연습은 끝이 났고, 바로 뒤에 부속 서류 조회하는 건 나중에 보게. 자, 우리 교재 371페이지로 갑시다. 371페이지. 자, 371페이지 오니까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우리 전에 유형 상사에서 일반 전표까지 쭉 연습했었고,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퓨터 회사는 이제 지금 위쪽에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셔서 회사는 3200번의 유형 상사
3200번 유형 상사로 바꿔주시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위에 회사 이름이 유형 상사로 나오도록 하시고, 자, 메인 매출 전표 열고, 자, 그럼 이제 11월 달로 해서, 자, 분계를 또 볼게요. 자, 이제 그냥 전자 입력하는 것들이에요. 아니네. 얘는 발급하는 거네. 죄송해요. 자, 발급하는 문제가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이번에 전송할 거예요. 그럼 우린 11월 1일 날 정장구두 이런 거고 미림한테 판 거네요. 자, 그럼 11월 1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면 11번 매출과세고, 품목은 정장구두, 수량은 10개, 단가는 17만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미림. 자, 발행할 때는 여기 전자세금을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발행할 때는. 자, 그리고 분계는 우리 자기압수표니까 현금이죠. 자기압수표는 현금이죠. 그래서 그냥 분계 현금이라고 하고, 문제에서 상품 판 거 맞으니까 그냥 엔터 치면 전표 발행은 끝났죠. 이거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메뉴로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날짜 11월 1일. 자, 그럼 방금 주식회사 미림한테 전표 발행해 놓은 거 들어왔네요. 그럼 앞에 네오박스 체크를 하고 위에 전자발행 클릭하시고 아래 확인. 자, 그럼 지금 우리 발행하려는 게 거래명세서가 세금계산서로 딱 들어온 모습이 그대로 맞죠? 자, 그럼 아래 발행이라고 누르고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거 끝났죠? 그럼 이제 창 닫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월 2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 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상품 매출하면서 그럼 전체는 200만 원에 별도 220만 원인데 총
이 중에 20만 원은 10월 20일 날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미리 받은 돈이다는 선수금이라고 적혀 있는 애 있죠. 그럼 차변에 선수금 20만 원 빼고 200만 원만 말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아래 입력할 때 이 두 개 항목이 틀리니까 복수거래 키를 쓰라고 하네요. 자, 그럼 11월 2일자로 가서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자, 11번 매출 과세라고 또 선택하고 자, F7번 위에 복수거래 분명해서 복수거래를 클릭하고 자, 아래 두 개 항목이 있죠. 등산화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그리고 확인. 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그리운이고 이번에도 전자세금계약서 발급 전송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칸은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자, 이번엔 대변에 상품 매출한 거 맞죠? 그럼 엔터 치고 이제 차변에 돈 받아야 되겠네요. 자, 내가 받는 것 중에 일단 과거에 계약금 받았던 선수금 20만 원을 뺀 나머지는 월말에 받게 됐어요. 말일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분계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계되셨으면 전자세금계약서 발행으로 가서 자, 11월 2일 날 지금 받은 게 20만 원이고 외상이 200만 원인데 자, 전자 발행 클릭하시고 이거 또 체크 안 했지. 네오박스 체크해서 전자 발행하시고 자, 그럼 아래쪽에 우리 문제 거래 명세서랑 똑같이 복수 거래하니까 아래쪽 두 개가 보이죠? 항목이 자, 그리고 발행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약서로 가서 로그인 매출 조회 발행 이렇게 하면 발행까지 또 끝났네요. 다음 372페이지로 가서 자, 이번 문제부터는 이제 전자 입력으로 하고 발행하지 않고 전자 입력으로 할 거예요. 자, 11월 3일 날 주식회사 우리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과세 유형이 11번 매출과세가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했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제 그냥 쭉 전표 쓰는 거니까 3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리는 상품 팔았어요. 그럼 그냥 상품이다라고 의미만 통하면 되니까 품명은 자, 공급가액은 3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우리 상사. 그리고 문제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적혀 있죠. 전자의 입력이라고 하고 1번 누르고 자, 일반적인 상거래죠.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우리 전부 다 외상했으니까 이땐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에 상품 매출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얘는 끝났죠. 자, 다음 두 번째. 11월 4일 동신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만 원은 동신사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는 글자 때문에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과세고 그럼 500만 원치 팔았는데 50만 원은 동신사가 발행한 수표 받았으니까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발행한 수표 아니면 다 현금. 그럼 50만 원은 현금이고 나머진 외상했는데 상품 판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두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11월 4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11번 매출과세고 이번에도 상품을 판 거고 5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럼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입력. 자, 이번엔 분계를 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혼합. 자, 상품 매출 맞고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동신사 발행 당좌 수표 받은 거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았고 다음 나머지는 외상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5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11월 5일 날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받고 순형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 수정세금 계산서인데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100만 원치 물건을 팔았으면 제가 세금 계산서 100만 원치 발행을 해주겠죠. 근데 그 중에 만약에 30만 원이 반품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럼 상대방 반품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 30만 원치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물건 팔았던 제가 마이너스로 또 발행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플러스 100만 원 발행했으면 이번에 반품받은 만큼 마이너스로 30만 원이다. 부가세 마이너스 3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어떤 세금계산서든 간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예요. 과세기용은. 자, 그런데 우리가 분계를 할 때는 제가 마이너스로
붕괴하는 거 원칙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상사한테 판 물건에 처음에 팔았을 때는 다 플러스로 썼을 거잖아. 그럼 반품받은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부에 순액으로 마이너스가 남을 일이 있을까요? 돌려받아 봐야 전액을 돌려받는 거니까 마이너스 될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회계처리 마이너스로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외상대금하고 상계처리 한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도록 회계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린 11월 5일 날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죠. 수정이든 어떤 거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반품 받는 거죠. 자, 금액은 마이너스 50만 원이고 거래처는 우리 상사.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붕괴는 자, 이러면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기다리세요. 그냥 마이너스로 할 거예요. 그럼 혼합이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 이 앞에 상품 매출로 전부 다 대변에 플러스로 썼던 걸 그대로 마이너스. 부가세 이수금도 그대로 마이너스.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도 마이너스 55만 원이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럼 여러분은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상품 이야기나 제품 이야기인데 외상 대금하고 상계하면 붕괴를 2번 외상으로 누르세요. 여러분은 2번 외상으로 하면 지금 저하고 똑같은 붕괴가 나오죠. 그죠? 그냥 여기 붕괴를 2번 외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붕괴인데 순서만 틀리게 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할 때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전부 다 외상대금하고 상계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한다고 적혀 있고 얘가 상품이면 붕괴 유형을 그냥 2번 외상으로 하면 그냥 아래 붕괴가 전부 다 자동으로 다 들어오니까 좀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방금 제가 혼합으로 먼저 했던 거 쓰든 외상으로 하든 다 둘 다 정답이에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이런 편리한 대로.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능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고 실수 안 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외상, 현금 뭐 이런 거 쓰는 거 너무 복잡해. 그럼 그냥 오로지 혼합으로 가셔도 돼요. 그런 분도 들어 많아요. 그럼 본인이 시험할 때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시험은 몰라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실수한 거는 아깝잖아. 그런 거는 줄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월 6일하고 7일 분계를 볼게요. 자, 11월 6일 날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취득금액은 1,8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원. 자, 그럼 자,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있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우리는 11번 매출과세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던 고정자산, 유형자산을 판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회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이 자동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자, 옛날에 장부 금액 많이 물어볼 거라 그랬죠. 장부 금액은 자기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에 차감 계정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 있으면 다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1800에 샀는데 1400 달았다고 할 거니까 400만 원이 장부 가격이 되겠죠. 자, 이해가셨나요? 장부 가격이 400이라는 거 이해갔나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를 판 건 얼마죠? 600에 팔았죠.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 받아라는 거니까 600에 판 거죠. 60만 원 내 돈인가요? 이건 받아서 세무서에 낼 거잖아. 그럼 600만 원에 팔았죠. 그럼 나는 장부 금액이 400만 원짜리인 자동차를 600만 원에 팔아서 200만 원 이익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아이고, 내가 왜 내려가? 제가 전에 고정자산 매각을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분개하자라고 했었어요. 첫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두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를 쓰고, 세 번째 차변에 우리 유형자산 다음 번호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다음 번호를 쓰고, 네 번째 차변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에 차변에 내가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 근데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부가세까지 받아야 될 거니까 이렇게 쓰고, 여섯 번째가 이제 차변이든 대변이든 처분 손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처분 손익이 우리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처분 가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이 딱 나와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방금 우리 이 문제대로 하면 자, 순서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지금 판대로 금액을 쓰면 600에 60만 원이라고 하면 60만 원만큼 부가세 예수금이 60만 원이라고 들어올 거고, 자,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들어올 거니까 그 다음 제가 하란 거 위에 순서대로 보시면 대변의 차량 운반구 금액은 1,800만 원이고, 그죠? 다음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가 1,400만 원이고, 그리고 돈 받는 거 쓰는데 전액 당월 말일날 받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미수금의 한국 상사 이 받아야 되는 돈이 우리는 660만 원을 받아야 되고, 그럼 차이는 200만 원이 꼭 나야 돼요. 안 나면 틀린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 이거 죄송해요. 200만 원 이쪽이 아니죠. 200만 원이 차이가 날 건데 그 차이 나는 200만 원이 대변이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만큼은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 입력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자, 여러분이 먼저 이걸 11번 지금 우리 위에 상단부만 11번 매출과세로 해서 뭐 승용차 팔았다고 해서 쓰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써보세요. 매매추전표 한번 입력해 보세요. 먼저 우리 4개 시험 중에 한 개는 꼭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잘 해야 돼서 처음부터 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력해 보시면 제가 왜 이 순서대로 해라는지 연습 첫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잘 할 수 있을 때 이제 변형 일으키면 돼요. 이런 편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처음에 왜 이렇게 써라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해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죠. 영호씨 했어요? 한번 저하고 같이 볼까요? 자, 보세요. 자, 날짜 6일날 11번 매출과세고 우리가 승용차를 팔았죠. 자, 위에는 내가 판매한 금액이 600만원이니까 600만원에 별도 생리해서 발행해 준 건 이거니까 거래처는 한국 상사다라고 쓰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상품 매출한 거 아니죠? 우리 사용하던 자동차 판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거 차량 운반구고 자동차는 우리는 간접법 회계 처리하니까 장부에 1800 그대로 적혀 있어서 얘를 써서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 쓰라고 한 이유가 감가상각 누계액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209번 쓸 거니까 다음 번호 쓰면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얘가 1,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 지운 거죠. 우리 분기 일반 전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음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외상이니까 미수금이고 부가가치세까지 받아야 되죠. 66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차익이 플러스 나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 나오면 손해예요. 왜냐면 차변에서 대변 뺀 거라서. 그럼 이익 나왔으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2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할 수 있겠죠. 입력하면서 얘를 안 바꿀 수도 있고 다른 거 안 바꿀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를 빼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데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말한 게 어느 전표 입력하든 간에 얘 봤을 때 이 자동차는 내 장부가액은 400인데 600 팔았잖아요. 그러면 400만원짜리 600에 팔면 200의 이익이다라는 건 무조건 어디에 쓰든 간에 장부에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아래 11월 7일자를 보면 복사기를 주식회사 스마일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이번에 복사기도 우리가 쓰는 비품 유형자산이죠.
그럼 얘 팔았는데, 자 얘는 지금 장부가액이 취득금액 300, 감가상각 누계액 200, 장부금액은 100만원짜리라는 거죠. 근데 이 100만원짜리를 지금 45만원에 판 거잖아요.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55만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45만원에 팔면 55만원 손해잖아. 그러면 55만원 손해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자, 얘 바로 그냥 같이 입력을 해보면 11월 7일 날, 자 이번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복사기를 판 거예요. 판매한 금액은 45만원에 팔았고, 그래서 10%를 받아서 같이 줘야 되고, 그럼 거래처는 스마일, 전자세금 계산서죠. 분계는 혼합. 자 상품 매출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비품을 팔았고, 이 비품은 장부에 300만원에 샀는데 200만원 달았다고 적혀 있어요. 글 지워야 되겠죠. 300만원에 산 거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이다. 그리고 이제 차변에 우리는 돈 받는데 전액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죠? 49만 5천원 받아야 되겠죠. 부가가치세까지. 그러니까 아래 마이너스 55만원 떴네요.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비용의 자리는 차변, 수익의 자리는 대변. 자 분계시켜 하기 위해서 기억하자라고 했죠. 마이너스 뜨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차변이에요. 아래 플러스 뜨면 우리한테 이익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55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순서 이야기했는데 이 순서 아니도록 입력해도 실수 안 한다면 다르게 쓰셔도 되고, 근데 잘 안 되면 일단 원활해질 때까지는 제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입력하시라고 적어드린 게 이건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하라고 적어둔 건지 한번 직접 해보고 나서 보시니까 이해가시죠? 자, 이게 우리 고정자산 매각한 거예요. 자, 이제 쉬었다가 또 계속 연습할게요. 쉬었다 합시다.